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님을 이렇게 서치하면서 나를 많이 활용해라. 네. 그 말이 굉장히 와 네, 닿았거든요. 네, 네. 세일즈 시장으로 나서셨는데 네, 네. 육동한 춘천 시장님에게 나를 활용하라 그러면 맞다 틀리다. 예, 맞습니다. 뭐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활용하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 구성원들이 시장이 갖고 있는 자산, 그 인적 자산이나 여러 가지 그 기회적 자산을 잘 활용하면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그분들의 어떤 역량, 지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나를 활용하라, 써라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쇼츠 영상을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예. 핸드폰 그러셨어요? 한번 켜보시죠. 행정, 교육, 문화 등 재원 분야에 있어서 강원도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춘천이 그 중심 도시로서 강원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삼 감동이 오고 고맙게도 저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네, 제가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말한 일들을 갖다 실천하고자 애를 네. 쓰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 월간 지방정부에 아주 각별히 고마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시장님의 실력이었습니다. 네, 강원도의 플랫폼, 강원도의 선도도시가 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춘천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도청 소재지고 또 교육의 도시고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춘천이 잘하면은 그것들이 더 강원도 전역으로 넘쳐 흐르고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6월부터 특별자치구도가 되는데 그렇죠. 이 기회에 춘천이 단순히 그 도청 소재지를 넘어가지고 특별자치도의 어떤 중심성이 강화된 그런 중심 도시, 대표 도시로서 자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제반 분야에서 춘천이 잘해야 되고 춘천이 하는 일들이 앞으로 강원도 전체에 표준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아주 다짐이고 그걸 통해서 춘천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고향 춘천에 대해서 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갈 수 있고 또 여기서 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더라도 춘천이라는 도시의 어떤 귀속감을 확실히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고 제가 이제 주창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춘천에 강조하고 있는 거. 교육을 강조합니다. 교육이 성하면은 지방 소멸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고 교육이 성하고 교육이 발전하면은 모든 분야를 갖다 교육이 끌고 갑니다. 저는 춘천이 빠지는 도시가 아니고 교육 때문에 서울에서 젊은 부모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춘천의 인재를 육성하고 그것이 춘천의 어떤 고등교육, 대학을 갖다 지탱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재들이 춘천다운, 춘천의 어떤 그 특유한 그러한 그 첨단 지식산업 도시화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산업과 교육 간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고 그 핵심은 교육적 기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면은 하나의 그 공동체성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춘천이라는 사회가 클린하고 서로 배려하고 상부상조하는 도시. 그 다음에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그런 측면에서 아주 괜찮은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이 도시를 좀 완성하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머물고 싶은 진짜 춘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복잡하고 어려운 서울에 머뭅니까? 그러니까요. 춘천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서울도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가깝죠. 그리고 경관이 얼마나 좋고 또 좋은 그 호수를 갖고 있는데 저 같으면 서울 더 이상 안 삽니다. 바로 내려옵니다. 이런 도시를 이런 매력 있는 도시를 빨리 구현하는 것이 이제 저의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춘천으로 오면 혜택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춘천으로 오면은 대학생들은 확실히 주소로 옮길 만한 그 보상을 해드리고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춘천에 오면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은 축구면 축구, 음악이든 음악이든
지역의 최고의 그 수준들하고 다 매치시켜 주겠습니다. 네. 춘천으로 오면은 춘천을 엔조이할 수 있고 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그 접근성에 대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오시면은 시장이 늘 업고 앉고 하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가 받쳐주나요? 교육적인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은 시와 교육청과 대학들이 거의 한 바디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뭘 위해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춘천을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예체능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요즘 이제 앞으로 교육을 이끌어 나갈 에듀테크까지 AI 기반 교육까지 춘천이 선도하려고 합니다. 교육 특구를 지향하고 있고요. 춘천에 많은 그 새로운 학제들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하고도 코드가 잘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학부모들이 서울의 부모든 어디 부모든지 춘천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서울로 몰려드는 게 사실은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춘천에서도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300~400명의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고등학교 이전 단계에서 서울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 춘천에 미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 꼴을 더 못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단 한 명의 춘천 인재를 갖다 서울로 뺏기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네. 좋은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네, 네. 교육에 그런 그 정말 인센티브가 네, 있다라고 네, 하면 네, 네. 뭐 막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 정부에 있을 때 제주도 영어도시도 일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부모들이 다 쫓아가서 옆에 살면서 아이들을 케어한다 그러잖아요. 춘천에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면 뭐로 거기까지 가서 어머니들이 고생을 합니까? 강원도가 이제 6월부터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아마 이제 처음에 잘 다져놔야 되고 앞으로도 많은 부분을 갖다 시간을 가지고 이제 축적하고 보완해 나가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자치로서의 강원도의 출범은 굉장히 유의미하고 중요한 그 모멘텀이 되겠죠. 춘천시 인구는 좀 늘었다고 하지요? 네. 조금씩 느는 정도니까 네, 뭐 네. 확연하게 그 네, 증가세라고 네, 할 수는 없고 네.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지금 고맙게 네, 생각한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그 우리나라 법상에 특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50만이 넘으면 되는데 네. 거기에 인구 조건이 50만이고 면적 조건이 같이 있어요. 근데 춘천이 면적이 1100km 정도 되는데 1000km 제곱미터가 넘으면은 인구가 30만만 돼도 특례 도시가 됩니다. 근데 춘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면적은 확보하고 있거든요. 춘천 인구가 그 대략적으로 29만 1000명 정도인데 9,000명만 늘리면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인구 30만 운동을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내년까지, 네. 내년 말까지 네. 9,000명을 더 늘려가지고 네. 춘천이 그 인구 30만에 네. 그에도 불구하고 네. 특례 도시가 되는 것을 지금 네. 하고 있고 캠페인을 하고 있고 네. 많은 그 인센티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잘 되면은 춘천이 한 몇 년에 내로 특례 도시가 돼가지고 네, 네. 다시 50만 도시들하고 네. 어깨를 견줄 수 네. 있는 명실상부한 그 중심 도시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도 중요하지만 특례 도시로서 특별자치도의 어떤 기관 중심 도시로서 시민의 어떤 자긍심이 엄청 올라가고 네. 도시 브랜드가 네. 높아질 거다 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도 중요한 분야일 텐데요. 지금 아, 예. 농업의 방향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농업론자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춘천의 농민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그 경제부처 출신 기재부 관료였지만은 농업론자다고 얘기하고 제가 강원연구원 시절에 그 아침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전국 최고의 강사들을 모시고 정말 대단한 그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아침 포럼의 첫 강좌가 뭐였냐면은 푸드테크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그 지향을 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춘천 농업을 푸드테크 기반, 테크 기반으로 이렇게 바뀌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농업에 증액을 하겠다 예산을. 그렇지만 더 늘리는 부분은 100% 아까 얘기한 푸드테크 분야로 다 쏟아놓겠다. 늘리지만은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농업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홍천 농구를 전국 최고의 농업학교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농림부가 지정한 미래선도 농업학교가 지정돼가지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애를 많이 썼고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이제 춘천의 농업을 선진농업, 디지털 농업, 푸드테크에 기반한 농업을 갖다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전통적인 농업을 떠나서 농업의 기능, 농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 최고의 어떤 모델 농업도시로서의 춘천을 지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에 관련돼서 또 많이 지원을 받는다면 그거 역시 또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계획하고 계신다거나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부에 있을 때는 뭐 규제 완화 이런 걸 일도 하면서 산림청을 막 밀어붙이고 뭐 요구하고 하고 그랬었죠.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강원도 돌아서 봤더니 산림청이 그냥 쳐다보기도 어려운 높은 기관이에요. 진짜요? 얼마나 센지요. 아, 진짜요? 예, 예. 저는 산림청의 역할과 중요성을 오히려 강원도 와서 좀 잘 알게 되었고, 네. 두 번째는 강원도 전체가 산림이 82%가 되는 산림도인데 과거 수십 년 동안에 산림 인프라가 강원도에 온 게 없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죄다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다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정부에 오래 있었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좀 가슴 속에 어떤 그 분개도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다 지나간 얘기고 강원도 또 우리 춘천도 마찬가지고 산림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산림을 잘 활용하고 산림이 기반하는 게 지역 발전과 지역의 소득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청의 정책에 아주 그 순응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청장님 잘 아세요? 네. 그럼요. 네. 제가 정부 있을 때부터 잘 아는 분이고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작년에 춘천에 그 정원을 만들어요. 네. 산림청 협조해서. 네. 그래서 정원 그 실용화 그 센터를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 것도 지금 산림청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작년에 청장님하고 앉아가지고 MOU도 맺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춘천을 사랑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산림청장이 하시는 대로 다 할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많은 자원과 돈과 기회를 춘천에 주시라 믿고 그런 그거 돈 다 달라는 하겠습니다. 거네. 아이 뭐 그거 청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화를 지금 춘천 시장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한 얘기하다가 이제 대뜸 우리 청장님을 바꿔주셔서 제가 직전에 우리 청장님에 대한 저의 애정을 고백을 그냥 다 했어요. 예. 먼저 그 정원 실용화 센터 지금 준비 잘하고 있고 또 춘천도 뭐 산이니까 앞으로 우리 청장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기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산불도 잘 챙기겠습니다. 예. 예. 청장님 산불을 잘 챙긴다고 하니까 좀 점수 좀 많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통령실이나 이게 중앙부처에 좀 조언을 좀 중앙부처가 대통령실이 이런 거를 좀 챙겨야 될 것 같더라. 네네네. 이제 균형발전위원회하고 분권위원회를 이제 합병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이제 지방화 시대의 드라이브를 걷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권과 균형을 얘기하고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 물론 이제 기업의 투자기 때문에 뭐 그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반도체가 결국은 수도권 중심의 벨트화되고 엄청난 이제 투자가 됩니다. 기업의 투자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선택이 맞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수도권을 갖다 집중하고 많은 사람과 그 어떤 그 기회들을 갖다 수도권으로 모는 게 되지 않을까. 잘 되길 바라면서도 한편 지역의 창으로 내다보면은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조화롭게 잘 해야 되고요. 어떤 힘이 수도권에 다시 부득이 몰릴 때는 그 이상의 것들이 지역에 와야 되는 건데 그런 밸런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제가 지역에서 정보를 받고 또 정부에서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경험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잘 되고 수도권도 발전하고 국가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기를 저도 기대하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늘 경계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제가 오랫동안에 이제 양쪽에서 정책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권고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균형을 정말 좀 이렇게 실천해달라는 거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힘이 생겨서 할 때는 막 글로 쏠리는 면이 있어요. 정책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 구축해낸 것들이 무용지물화되고 슬슬 무너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경계심을 늘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들으셨죠?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살만 나는 춘천시. 사실 머물고 싶은 춘천시를 위해서 시장님 경제 바이러스가 희망의 바이러스로 옮겨가도록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춘천 가면은 아이들의 교육이 그 아주 풍족하고 자유롭고 거기서 다 그 충족이 되는 그런 교육지대입니다. 가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해지고 경관이 아름답고 호수를 바라보면은 정말 평화로운 그런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돌봄이 촘촘한 도시입니다. 어르신, 아이, 청년, 여성, 장애인, 환자 누구든지 춘천 가면은 촘촘히 돌봄을 받는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너무 가깝습니다. 이런 도시에 제가 시장이고 여러분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